실제로 로스앤젤레스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은 땅속 깊은 곳의 지각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 그의 미소, 그리고 마법과도 같은 그의 두 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유니폼을 입고 런던의 왕이라 불렸던 손흥민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장을 열었고 지극히 짧은 순간에 천사의 도시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흥민의 LAFC 이적설이 처음 피어올랐을 때 적지 않은 팬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는 슈퍼스타, 프리미어리그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과연 세계 최고의 축구 무대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할 것인가?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오자 그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례 없는 열광의 물결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데뷔전이 열리기까지 단 일주일 만에 로스앤젤레스 전체는 진정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코리아타운의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소에도 활기 넘치던 이곳은 마치 월드컵 기간처럼 뜨거운 열기로 폭발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등번호 7번과 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LAFC의 흑백, 유니폼이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한인 식당들은 재빨리 손흥민 테마 메뉴를 추가했고 상점들은 그의 사진이 담긴 상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이적은 명백히 한 축구 선수가 클럽을 옮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커뮤니티를 결속시키는 이벤트이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뷔전에서 그가 팀에 안겨준 금보다 더 귀한 페널티킥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LAFC의 존 토링턴 회장 보좌역은 구단 이사회가 거대 기업 넷플릭스와 역사적인 계약을 막 체결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From Seoul to LA, 서울에서 LA까지 라는 제목의 글로벌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제작될 것이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손흥민은 화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미국인들은 아이콘에 투자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대와 투자가 왜 그토록 뜨겁고 의미심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그의 런던 시절 여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헌신했던 수년간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영혼이자 상징이었고 북런던 클럽에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많은 팬과 전문가들이 씁쓸하게 인정해야만 했던 한 가지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니얼 레비 회장이 운영하는 토트넘은 그를 진정한 보물처럼 대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비 회장의 인색한 주급 정책은 오랜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손흥민에게 주어지는 대우는 프리미어리그 최정 상급 공격수라는 그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채널은 과거 루카 모드리치나 가레스 베일 같은 걸출한 스타들을 놓친 것도 바로 이러한 토트넘에 경직되고 관대하지 못한 이적 정책 때문이라고 수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손흥민은 언제나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흰색 유니폼을 위해 싸웠으며 팀과 함께 영광스러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토트넘은 그의 이미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찰칵 세리머니가 새겨진 유니폼 손흥민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상품들이 여전히 출시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지키지 못한 레전드의 브랜드 가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려는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LAFC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을 맞이했으며 그에게 합당한 대우와 가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 토링턴 회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과 인격 모두에서 존경받는 글로벌 아이콘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시와 한국 문화를 잇는 완벽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그가 입은 등번호 7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LAFC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깃발로 여겨졌습니다. 구단은 과감하고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계약 직후 그들은 BMO 스타디움을 미국 서부의 제2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손흥민 관련 유니폼과 상품들은 즉시 판매에 들어갔고 심지어 구단은 이미 유니폼을 구매했던 팬들을 위해 이름과 등번호를 무료로 마킹해주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유출된 한 정보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상품 판매 수익의 4%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데니얼 레비 체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으며 손흥민이 가져오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와 비전의 정점, 전 세계가 감탄하게 만든 결정은 바로 넷플릭스와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오늘 8월 12일에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From Seoul to LA 시리즈는 단순히 구단의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한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인도주의적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아프리카의 유소년 축구 클럽을 후원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직접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비상업적 성격의 프로젝트이지만 이는 LAFC의 어떠한 재정적 투자와도 비교할 순 없는 엄청난 이미지 폭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이 얼마나 올바른 목적지를 선택했는지, 비전을 갖고 투자할 줄 아는 리더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한 슈퍼스타의 격과 그의 자비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략적이고 존중이 담긴 투자는 즉각적으로 견기로운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LAFC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나타난 손흥민의 영향력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7번이 등장하는 게시물의 상호작용과 조회수는 무서운 속도로 급증했습니다. MLS 공식 SNS에 게시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순간을 담은 영상은 단 23시간 만에 97만 9천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MLS 페이지의 영상 평균 조회수가 보통 10,000에서 20,000 사이에 머물며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 관련 게시물이 아닌 이상 10만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한번 함이 아니합니다. 옛 동료 위고 요리스와 재회하는 모습을 담은 또 다른 영상은 6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손흥민이 팀에 가져온 미디어 파워와 가치는 이토록 거대해졌습니다. From Seoul to LA 시리즈가 공식적으로 방영될 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유소년 축구를 후원하는 기금 설립 제안은 구단과 손흥민 개인 모두의 더 원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손흥민이 항상 추구해온 행복 축구를 완성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좋은 가치를 사회 전체로 퍼뜨리는 축구 말입니다. MLS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을 영입함으로써 그 첫 번째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숫자들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손흥민의 LAFC에서의 미래는 2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2027년까지의 장기 계약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은퇴 생활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입단 기자회견에서 그는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저는 LAFC의 전설이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적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대이자 손흥민이 그의 화려한 경력에 또 다른 정점을 쌓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정점은 단순히 골이나 우승 트로피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대표하는 프로젝트, 그라운드를 넘어서는 유산,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새로운 왕을 맞이했으며 그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